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며칠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그죠? 기술적 반등을 좀 강하게 만들어낼 것처럼 하더니 또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3일 동안 올라온 이 상승분을 단 지금 이 하루 만에 전부 다 이 토해내버리는 엄청난 이 투매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맥정 코치가 이 추세 하단에 와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꼬꾸라지다 보니까 정말 이 반등이 가능하긴 한 건지 걱정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기술적 반등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추세 상단 역시도 저는 이 돌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까지. 그리고 지금 이 그 시점, 그죠? 강세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걸 보자고요. 자, 코스닥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죠? 800포인트 이하 과매도 국면 이야기하면서 에코프로도 월봉상에서 이 꼬리 라인대가 이제 다 왔다고 했죠. 그 꼬리 라인대 가격을 보면 이제 74,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저점 얼마입니까? 75,600원이잖아요. 이 꼬리 라인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추세 하단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나서 뭐 급등도 나왔고 다시 지금 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실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보면 또 어때요? 자, 직전 저점 지금 지키잖아요. 그 투매가 떨어진 날도.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급전환에 이 양봉이 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흐름이 완성이 되냐면, 자, 분봉상으로 봅시다. 분봉상에서 이런 하나의 쌍바닥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쌍바닥 아시죠? 바닥에서 나오는 그 형태. 그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돌파가 나왔다가 한번 시세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깨지고 지지가 되고, 오늘 지금 다시 뭐가 나옵니까? 다시 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이 동기화되는 거라서 말씀드린 대로 800포인트 이하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개미 털기성의 투매를 만들고 나서 다시 오늘 이렇게 이쁘게 종목도 지수도 안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동기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쌍바닥의 오른쪽의 엉덩이는 우리가 매수의 극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바닥이 한 번 더 더욱더 견고하게 지지가 되는 이 하방 경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신호는 깨진 게 아니라 유지라는 거예요. 깨진 게 절대 아니다. 시장도 종목도. 자, 그럼 다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급락 뒤에 다시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 에코프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현재 이 과매도 국면에 있는 코스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둘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에코프로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유종악재죠. 그래서 약세의 흐름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시장과 동기화가 되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존재. 특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유중가도 이제 이탈한 상황이잖아요. 이탈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과거 이 하나솔루션의 유중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 하나솔루션은 돈이 없어서 한 그 유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투자 목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유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죠. 근데 이 유중가가 이탈이 되더라도 이 기술적 반등을 보일 확률이 크다. 그게 이제 10만 원이라는 심리가선에서 현재 지금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에코프로도 똑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가격에 터치를 하더라. 그리고 현재 쌍바닥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시장도 오늘 똑같이 어때요? 투매가 나오고 나서 지금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단 라인에 오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혹시 모를 투매가 혹시 진행되더라도 그게 이제 개미털기의 파동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면 이제 최저점 손절이 될 거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니까 차라리 버티던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하셔라. 그 흐름이 14일날 어제죠. 어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용 레버리지를 털기 위한 매도인데요. 투매인데, 수급 보시면 어제 개인들이 5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3조 가까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죠. 역대급의 매도예요, 여러분들. 역대급의 매도. 그러니까 다 털리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시장도 종목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가상에 안착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승에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서워서 못 쫓아온다니까요. 투매 뒤에 반등이 나오면.
그런데 저는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을 제가 가장 이제 비교를 많이 해드렸던 거는 이 코스닥 시장이 현재 지그재그의 계단식의 하락을 보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과거 23년도에 발생했던 22년도군요. 이때의 하락과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00포인트에서부터 똑같이 이렇게 지그재그식의 계단식의 하락이 나왔다고요. 자, 이때 시장에도 이 하락의 막바지를 보면 어떠한 형태가 진행이 됐냐면 자, 저점을 이렇게 깨는 듯한 투매가 존재했습니다.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렇게 좀 더 시간 조정을 보이더니 그러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국면이죠, 여러분들. 지금 딱 이 국면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에코프로는 지금 쌍바닥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20일 이동평균선 제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데 어때요? 이때도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 척하면서 점진적으로 안착을 하잖아요. 급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진적인 이 안착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 현재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까지도 우리는 노려봐야 됩니다. 이뤄질 확률이 큽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역대급의 하락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하락 코스닥 하락이 역대급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융위기급이라고. 근데 이제 막 그 첫 반등에 대한 이 시그널이 현재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고 끝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서 무수한 흔들기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루한 기간 조정이 됐든 어떤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점진적인 상승이 현재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제 안 나오더라도 이 전체적인 파동의 뭐 3분의 1 지점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900포인트 딱 저항대 걸리긴 하네요, 그죠? 우리가 이 900포인트의 반등까지는 최소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구간까지는 이 반등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등의 흐름이 분봉상에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렇게 저항을 받던 주가가 저항을 받으면 제가 항상 노란빈데 주가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쌍바닥이나 뭐 제가 보는 이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제가 이 돌파 직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돌파를 확인하고 유지가 되고 가면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근데 현재는 다시 한번 페이크성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하는 이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더 견고한 바닥의 신호라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신호는요. 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한참 똑같아요. 유지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홀딩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즉슨 자, 이 앞에 반등 파동들만 봐도 그대로 보여요. 이 조정 국면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돌파가 되고 나서 유지가 될 때까지는 끌고 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땐 엑시트를 하고 그럼 다시 한번 저항으로 들어오는 거고 다시 돌파가 되면은 반등을 노리고 깨지면 엑시트를 하고 그죠? 저항이 나오면 매매를 안 하고 이런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깨지면 엑시트를 하고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나오는. 과거의 구간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거래를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 반대로 매매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현재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법론은 현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홀딩을 하다가 깨지면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잘 유지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넥라인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를 하면 좀 더 이 강한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 각도가 올라오는데 그 흐름에서 우리가 항상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땐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항상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바닥 반등을 많이 보여줬어요. 외바닥. 그러면서 이 V자 반등 형태로 반등이 상당히 급하게 났단 말이죠. 하락이 나오다가 외바닥에서 급하게 반등. 하락이 나오다가 외바닥에서 급하게 반등. 근데 이번 반등의 특징은 뭡니까?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급한 반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좀 올라오더라도 천천히 올라올 수가 있다. 천천히 타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죠? 깨지면 그때 우리는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된다. 왜 엑시트를 해야 되냐? 제가 다시 지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수랑 어차피 동기화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점진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대로 이제 V자 반등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하락한 종목은 다시 한번 이 1차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중기적 바닥을 날리는 이런 쌍바닥의 기조를 돌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이 본격적인 반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투매가 나오고 1차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리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이 전체적인 하락의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노려야 될 자리는 이번에 이 반등을 먹고 그러면서 이 오른쪽 엉덩이 라인을 다시 덤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정말로 노려야 되는 그 바닥에 대한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동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반등만 노린 겁니다. 이 반등만요. 아시겠죠?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에코프로는 지난 이 10만 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현재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 해드렸죠. 자, 지금 이 흐름은 돌파가 될 거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흐름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기만 반등을 제가 예측을 해드린 게 아니라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돌파가 나오면 매수, 돌파가 나오면 매수, 돌파가 나오면 매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돌파가 나오면 매수인데 현재 그 시그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잘 따라와가지고 당연히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이 에코프로 엄청난 과한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해서 탈출을 노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들 이 에코프로 반등 경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종목인 만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아주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급등을 만들었다가 바로 이 더 큰 급락을 만들잖아요. 반등 가는데 밀릴 때 이 힘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이 순식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는 현재같이 이렇게 매번 영상에 남겨드리지만 매도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제가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땐 이미 이 세력들이 위에서 털고 내려앉은 뒤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실시간 대응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 생명 같은 이 투자금 지키는 일이니까 실시간으로 이 엑시트 신호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맥점이 깨질 때 발생하는 그 엑시트 신호 제가 신속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맥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수상까지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타점을 지켜보기만 하셔도 정말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왜 맥점 코치는 이 에코프로를 현재 이 투매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저항대를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더라도 실전거래 엄청 이 기준이 잡히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어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